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지난해 8월 14일 국방부 내부 공문. 이 공문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인데 수신자는 국방부 장관, 군사법정책 담당관입니다. 수신 3일 뒤인 8월 17일, 이종섭 당시 장관은 조사본부 간부들을 불러 장관실에서 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혐의자 8명 가운데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 등 6명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해 보고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하급 간부 2명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김용원 군 인권보호관은 이 무렵인 14일 이종섭 장관과 통화했는데 이 장관도 비슷한 의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는 좀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니냐, 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같다. 다만 2명의 하급 간부가 처벌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었지 임성근 사단장 등 6명을 처벌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의견이 통일이 됐나? 그런 정도의 인식을 했을 뿐이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논의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런데 8월 21일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에 대한 최종 발표에서는 대대장 2명만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반면 조사본부가 당초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봤던 임성근 사단장 등 4명은 여기에서 제외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외압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섭 전 장관 측은 재검토 결과와 관련한 중간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2차 외압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서입니다.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임성근 사단장 등 6명을 경찰로 넘기자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에 동의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지난해 8월 17일 이후 이 같은 판단이 뒤집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로도 혐의자 8명 중 초급 간부 2명을 제외하고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지만 지난해 8월 21일 임 전 사단장 등을 빼고 대대장 2명만 이첩했다는 겁니다. 이때 이미 이종섭 전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수사 결과로 작성한 문서를 받아본 뒤 임성근 등 6명을 경찰에 혐의자로 이첩하자는 법리 판단에 동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8월 17일 회의 이후에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 14일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이 최상병 사건 수사자료를 재검토한 문서를 발송했을 때만 해도 이 전 장관이 임 전 사단장의 경찰 이첩에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이 전 장관과 통화한 김용원 군인권 보호관도 해병대 수사단 수사자료를 원래 내용 그대로 경찰에 반환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국방부 장관이 수사 대상자들 중 하급 간부 2명을 빼고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겠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이종섭 전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수사 최초 판단과 일치하는 말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첩 대상이 6명에서 2명으로 좁혀진 것은 외압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기류가 뒤바뀐 8월 17일 회의 전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모습은 지난해 7월 30일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에 보고서를 결재했다가 다음 날 번복한 것과 흡사한 양상이라며 7월 31일에는 해병대 수사단의 1차, 8월 14일부터 21일 사이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2차로 외압이 가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의 번복 모두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경찰에 이첩하는 일을 막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을 갖는다며 특검을 통해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혹시 PTC로 전화하는데요. 대화 가능하실까요? 네? 제작진을 보고 자리를 피하려는 듯한 임 전 사단장. 지금 계속 입장 표명하고 계셔서 제가 여쭤보려 온 건데. 아니 그냥 저한테 찍지 마세요.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찍지 마세요. 관심도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취재 요청드리려고 온 거여서. 제가 제 의사를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네네네. 기본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아니
찍지 그러면 말아주세요. 저 입장을 여쭤보려고 온 거예요. 뭐 그러니까- 괴롭히려고 온 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아니, 카메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 저도 선생님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게 아니고요. 뭐 하시는 거세요? 아니 저를 계속 찍었잖아요. 내가 카메라를 잡았어요. 알겠어요. 이거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아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같이 사장님. 경찰서를 가자고요.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게 아니죠. 임 전 사단장은 PD수첩 취재진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떤 분이신지 제가 임성근이고요. 어디서 나오시는? 저 MBC PD수첩에서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요청드리면 제가 어떤 분한테 저희 해병대 요청드릴까요? 사령부로 요청을 했어요. 사령부로요? 예. 근데 지금 육사 화랑대 연구소 소속 아니세요? 소속은 거기 있더라도 저의 주의권은 해병대 사령부에 있습니다. 근데 화랑대 연구소는 육사에 계셔야 거기는 되는 거 내가 아니에요? 그 소속은 이제 파견이 돼 있는 거예요. 학견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연구 활동을 하는 것이고 실제 움직이고 모든 행정 조치는 저희 해병대 사령부에서 합니다. 저쪽에서 왜 나오신 거예요? 화랑대 연구소에 계셔야 마음입니다. 되는 거예요? 제가 갈 수가 있어요. 연구하는 기간에 그건 여기저기 다 자유로 이동 가능하신 거예요? 아까도 유족분들한테 할 말씀 없으세요? 없어요. 나중에 할 겁니다. 제가 정리가 되면.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입수 지시 하신 적 있으세요? 절대 없습니다.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누가 안 했죠? 누가 이거에 대해서 입장 밝히실 거 없으세요? 왜 제가 입장을 바꿔야 되죠? 정식적으로 취재 권한 가져오시면 그때 제가 꼭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윗선에 구명 활동한 적 없으신 거죠? 대통령실에 뭔가 요청하셨나요? 그는 해병대 사령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 임 전 사단장이 PD수첩에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언제든 인터뷰해도 좋다는 의견을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받았다며 공문을 요청하라는 내용입니다. PD수첩은 임 전 사단장과의 인터뷰 진행을 위해 해병대 사령부 측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답변을 주기로 약속한 날 여보세요? 네, 작가님. 소령입니다. 네네. 현재 계속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네네. 예, 어디 이제 그 매체에 나가서 인터뷰하는 게 좀 부적절하다로 네네. 결론이 나서 아마 인터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또 언제든 인터뷰 응해도 좋다고 해병대 사령부 측에서 의견을 받았다 이렇게 메일을. 그러니까 개인이 그렇게 메일을 보내드린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예, 그죠. 임 사단장님이 보내드린 건, 임 전 사단장님이 보내드린 건데, 그 결과, 예, 인터뷰가 좀 제한될 것 같다라고 나와서 결국 임 전 사단장의 입장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